이제 남은 얘기는 원소의 개수에 대한 얘기가 남았습니다. 네, 원소의 개수 하면 단연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죠. 네. 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습니다. 네, 집합에서 가장 눈에 띄는 유형이라고 봐야 돼요. 네, 뭐 공식 같은 게 있어서, 네, 집합에서 공식이 있는 게 눈에 띄게 공식이 있는 게 부분집합의 개수 2에 이제 요거하고 그다음에 원소의 개수 저거하고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공식이 저렇게 되는 것은 뭐 벤다이어그램 좀 그려보면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네. 굳이 확인을 해볼까요? 네. 한다면은 여기 원소 다 세고 여기 원소 다 세면은 여기가 이제 2번 세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빼시는 거죠. 네. 어쨌든 네, 우수일지라도 꼭 확인은 꼭 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되는지. 자, 그리고 여기까지만 이용을 한다면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 중에서 3개를 줍니다. 합집합, A집합, U집합 주고 B 원소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한다든가. 넷 중에 3개 주면 나머지 하나는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거 구할 때 이제 은근히 편리한 공식이 뭐냐면은 교집합을 구하는 공식이죠. 교집합을 구하는 공식은 네, 합집합하고 자리만 바뀌면 된다. A와 B의 원소를 다 더한 다음에 합집합을 빼면은 교집합이 나옵니다. 물론 이렇게 2개 왔다 갔다 자리 바꾸면 그렇게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늘 공부할 때는 그냥 너무 수식으로만 확인하지 마시고 진짜 그런지 좀 와닿게도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하자면은 여기 A를 더하고 B를 더했어. 그럼 이거 한 번, 2번, 한 번 더해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한 번씩을 싹 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운데 한 번에 남겠지. 그런 식의 얘기처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뭐 왜 우리가 두 길이가 겹쳐있을 때 이 겹친 길이 같은 걸 구하고 싶어.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 길이가 뭐 7이고 이 길이가 뭐 8이야. 내 전체 길이가 뭐 10이야 라고 했어. 그때 이 겹친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이게 전체 집합과 집합 A와 집합 B를 주고 교집합을 구하는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7과 8을 더한 다음에 10을 빼겠죠. 이런 것은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잖아요, 그죠? 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겹친 길이를 주고 뭐 5만큼 겹쳤어 라고 하고 이제 전체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해도 마찬가지 방법 풀겠죠. 7과 8을 더한 다음에 5를 한번 빼서 전체 길이를 구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에 대해서 네, 생각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개짜리에 대해서 볼게요. 당연히 뭐 여기까지 얘기할 때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 한 줄 더 쓰면 그때 또 확 어려워지게 되는 거니까 예, 쉬운 것들을 정말 쉽게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기니까 그냥 아래쪽으로 좀 쓸게요. 귀찮지만 이걸 다 써야 돼. 아이고. 한 번씩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한 번씩 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3개 교집합을 한 번 더 더해줘야 됩니다. 역시 네,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 집합이 표현되지 않았으니까 전체 집합 그냥 안 그리고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A, B, C를 한 번씩 더하면 이쪽은 한 번씩 더해주고 이쪽은 2번씩 더해주고 여기는 3번 더해집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빼버리면 여기가 한 번씩 빼지죠. 근데 여기는 3번 빼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 번 더 더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전부 다 1, 1, 1, 1, 1, 1,
이런 식의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로 제일 쉬운 문제는 여기 지금 이쪽에 7개, 여기가 8개, 8개에서 7개를 주고 나머지 하나를 구하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냥 표현을 이제 뭐 이게 만약에 지금 서준이가 질문한 것처럼 봉사활동 얘기했어. 봉사활동이 3종류가 있는데 봉사활동을 뭐 3개 다 신청한 애도 있고 2개만 신청한 애도 있고 하나만 신청한 애도 있고 막 그렇다고 쳐봐. 그러면 봉사활동을 하나만 신청한 애들 몇 명일까 이렇게 막 질문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그게 과연 이 윗줄을 얘기할 것인가? 면 아니라는 거죠. 얘가 하나만 신청한 애들이에요. 여기가 2개를 신청한 애들이고 여기가 3개 다 신청한 애들이죠. 여기 쓴 숫자는 아까 쓴 숫자하고 다른 숫자니까 네, 그냥 제가 겹치는 개수를 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따로 구하는 걸 물어보기도 하고 여기 2번만 따로 구하는 걸 물어보기도 하고 한 번에 네,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발전될 수 있죠. 이제 근데 어쨌든 그 질문까지는 등호 질문이에요. 정확히 몇 명인가, 몇 개인가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서주가 아까 질문했던 것은 최대 치수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바깥쪽을 형성을 하면 이렇게 바깥쪽이 있으면 이게 좀 더 많이 겹칠 수도 있고요. 좀 덜 겹칠 수도 있어요. 그 공간의 여지가 있어서. 그래서 2개 예를 보자면 전체가 30명인데 근데 봉사활동을 신청한 애가 36명이야. 뭐 이런 식의 상황인가 봐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최대한 떨어져서 이 바깥쪽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표현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 안 되면 그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고 이게 최대한 이렇게 교집합이 없이 이 바깥쪽이 아주 이렇게 막 들어가서 그런 식의 얘기예요. 그래도 네 6명은 여기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네 30명을 넘어가진 않을 테니까. 근데 이제 어떤 게 가능하냐면 B가 만약에 더 작아. 그럼 이렇게 휙 들어와 버리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휙 들어왔어요. 휙 들어와서 이제 그러면 교집합이 엄청 많아질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잠깐만 내가 문제를 정확히 이해했나? 지금 서주가 질문한 게 여기 표현이 어떻게 돼 있죠? 봉사활동 A랑 B를 신청한 수의 합이 36명. 네, 봉사활동 A와 B를 신청한 수의 합이 36명이에요. 그때 둘 다 신청한 학생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질문인 거죠, 그죠? 네, 그래요. 그래서 네네네 이것보다 더 쉬운 상황이 뭐냐면은 A를 신청한 학생이 30명이니까 한 20명이다. 네, 그 다음에 B를 신청한 학생이 16명이다 라고 합시다. 제가 지금 문제를 좀 바꿨어요. 네.
전체 학생 수는 30명일 때 이렇게 A, B를 주고 네. 그 둘 다 신청한 학생 수의 최대와 최소를 질문하는 문제. 이게 이제 제일 간단한 형태네요. 이거는 이것의 합을 주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우용이 됐어요. 그만큼 어려워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둘이 그냥 합쳐도 넘어가 버리니까 최소 6명은 감춰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여기하고 똑같은 상황인 것 같고. 근데 이제 한쪽이 완전히 겹치게 여기 16명이 네, A 봉사활동 다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경우 이제 뭐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게 제일 간단한 형태의 문제고요. 이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냐면 B가 제일 커야 돼. 합쳐서 36이고 그러면은 야 이건 어떻게 식으로 설명하기 좀 어렵고 그건 생각해볼게. 식으로 어떻게 설명할지. 근데 만약에 정말 그냥 이런 상황 있죠? A, B가 그냥 같은 상황. 네. 그러니까 전 지금 이 바깥쪽을 최대로 만들었어. 바깥쪽에 봉사활동 아예 신청하지 않은 애들이 12명이나 되는 거야. 18명은 봉사활동 시작했는데 둘 다 신청을 한 거지. 그래서 총 합은 36명인데 교집합이 18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게 커지는 것으로 이제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원소의 개수 이 유형 가지고 그 등호를 물어보는 질문을 할 수 있고 부등호 최대치수를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게 되겠죠, 그죠? 네.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집합 3개짜리 가지고 하면은 난이도 조금 더 올라가게 될 겁니다. 처음 공부할 때 이걸 다 완벽하게 하기보다는 그냥 고민해본 경험 정도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어차피 각 단원의 제일 어려운 것들은 시험에 가까워져 가면서 이제 완성해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저는 여기서 문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네. 뻔한 것들은 이제 그냥 확인하고 넘어가고 눈에 띄는 것들을 체크해서 네. 나중에 한 번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형 31번 156번부터 159번까지 있는 문제는 보시면은 156번은 이 첫 번째 식을 이용하는 문제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합집합을 물어봤어요. 근데 집합 A, 집합 B 그 다음에 그 맨 앞에 28하고 맨 뒤에 17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교집합을 구할 수 있어요. 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넷 중에서 3개 준 거니까 합집합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자, 157번은 질문이 이제 교집합에 여집합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5, 8, 11 이렇게 3가지 있으면은 교집합을 구할 수가 있어요. 네, 전체 집합에서 이제 교집합을 빼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라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말로 주절주절 되는 것처럼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큼 이 공식은 머릿속에 잘 담겨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지금 더듬더듬 풀고 있으면은 네, 말 그대로 그냥 공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냥 공식을 노골적으로 쓰는 건데 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이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이 얘기를 해야지.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모든 얘기를 다 하게 되겠네요. 교과서적인 얘기는. 그리고 보시면 전 지금 뭘 쓴 거예요? 예, 아니요, 연산하고 연산법칙이 달라요. 연산법칙이 뭔지 알아요?
여산은 뭐고? 이게 연산이에요. 연산 법칙은 예, 분배법칙, 교환법칙, 결합법칙 그걸 연산 법칙이라고 해요. 네. 자, 그래서 차집합은 뭐 이게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 이건 별거 없어요. 이거는 전체에서 해당 집합을 그냥 빼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차집합은 어떻게 할까요? A에서 교집합. 네, 맞습니다. A에서 B를 빼면 안 된다. 그게 핵심이에요. 네, A에 있는 B만 빼셔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네, 뭐 이것도 잘 와닿게 막 납득을 시켜보세요. 네. A에서 여기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B를 싹 빼는 게 아니고 A에 있는 B만 빼는 거거든. 자, 또 어떤 게 가능할까요? 합집합에서 B 때. 네. B를 통째로 빼고 싶다면 합집합에서 빼시면 됩니다. 네. 이 두 가지 스킬을 아주 잘 알고 있길 바랍니다. 네. 그냥 보고 그렇군 하고 이해했어 이런 그런 거 공부가 아니에요. 네. 언제든지 로딩할 수 있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것들을 이걸 기반으로 조합해서 네. 한 문제 2개 이상씩 이렇게 사용하게 문제를 만들겠죠. 그게 지금 여기 유형 31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꼭 필요한 얘기라기보다는 여러분의 이제 그 사고의 폭을 좀 넓혀주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4개짜리 얘기입니다. 그 4개짜리 이해하면 5개짜리, 6개짜리 다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 4개짜리 합집합을 또 구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그림은 그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이따가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이 좀 뭔가 불완전한 그림이야. 이 그림은. 그래서 식만 보고 좀 생각을 해봅시다. 어쨌든 이 2개짜리 합집합식, 3개짜리 합집합식 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중복되는 것을 좀 빼고 근데 너무 다 빼버리면 다시 더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이것도 더하게 될 거예요. 그죠? n 괄호 쓰기 귀찮으니까 좀 이렇게 봐주세요. 그렇게 쓸게요. 그럼 다 더할 겁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좀 빼지게 되겠죠. 그죠? 교집합은 그냥 이렇게 곱하기로 표현할게요. 귀찮아서 그래요. 봐주세요. 네. 몇 개 빼야 될까요? 6개 빼야 됩니다. 맞습니다. 왜 6개일까요? 똑같은 거 빼가지고 있어. 오. 잠깐만. 4 곱하기 4 빼기 4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요. 그럼요? 4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3 나누기 2. 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좋아요. 사시 이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나요? 안 나요? 아, 그래요? 수열 조합을 내가 설명했으니까 사시 그냥 사람이 4명인데 대표 2명 뽑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4 중에서 2개 뽑는 거야. 4 중에서 2개 뽑으면은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4명 중 1명, 3명 중 1명 그 다음에 네. 누굴 먼저 뽑는지가 중요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중복되는 거예요. 네, 해주는 거죠. 그래서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를 이제 제가 써볼게요. 6가지 맞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여기서 B, C 이렇게 하면은 좀 놓치게 돼요. 이렇게 개수가 꼬리 굵게 A, B, B, C, C, D, D에 써봤자 4개밖에 안 된다고.
A를 다 소모하는 식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여러분이 그 신경 쓰면서 공부를 해야 돼.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하기 힘든데 수학하는 기본적으로 모든 단원이 경우의 수하고 결부되어 있어요. 경우의 수가 이제 기말고사 맨 뒤에 있긴 한데 중간고사 때 그냥 집합에도 경우의 수 뭐 함수 경우의 수 뭐 얼마인지 너무 잘 나오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네 별스럽지 않게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걸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게 너무 중요해서 네, 저는 좀 여기 이런 말들 다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A 다 소모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B를 보는 거죠. B, C 그죠? B, A는 할 필요 없고 B, B는 필요 없고 B, C, B, D 그 다음에 이제 B 다 소모했어요. C, C, D 이렇게 하면 6가지 다 나왔어요. 그죠? 이 그림 보시면은 하나짜리 4개 나오죠. 그죠? 2개짜리 보시면 4개예요. 왜 그림 잘못됐어요? 됐어요? 네. 이 그림을 잘 그리려면 여기다가 내가 4번째 집합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여기는 모든 영역이잖아요. 여기 영역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8개의 영역에 다 이 제가 만약에 D라는 집합을 그린다면 그 8개의 영역에 D가 들어간 곳과 들어가지 않은 곳이 다 있어야 돼요. 자, 여기에서 보세요. 여기에서 내가 C라는 걸 그리잖아? 지금 여기 영역이 몇 개냐면 4개 있어요. 그죠? C를 그린 순간 그 4개의 영역이 다 C에 의해서 C가 있는 부분, C가 없는 부분에서 2개가 다 나뉘어야 된다고. 이렇게. 알겠어? 좋아요. 태초에 전체 집합이 있었어요. 영역은 1개예요. 집합이 1개 생겼어요. 영역은 2개가 됐죠. 집합이 1개, 영역은 2개가 됐죠. 집합이 2개예요. 영역은 4개가 됐죠. 집합이 3개예요. 영역은 8개가 됐죠. 어떻게 관계가 좀 예상이 되십니까? 어떻게 됐지? 2의 거듭제곱이죠. 왜? 그 집합이 있는 것과 그 집합이 없는 거 이렇게 2가지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4개를 하면은 16개의 영역은 아니어야 돼. 근데 바로 그 중에 8개의 영역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집합 G가 들어오는데 집합지를 대충 잘 그린 것 같아요. 모든 영역을 한 번씩 내가 파먹고 나왔어요. 집합 D는 저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식은 그 다음에 이제 뺐어요. 빼면은 이제 좀 많이 빠지는 게 생길 거예요. 생기는데 그거 이제 엄하게 그 직접 세감해서 하시면 되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제 3개짜리를 한 번씩 더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3개짜리가 몇 개 있겠습니까? 4번 있습니다. 그거는 4C 3이어서 4번 있습니다. 네. 좋아요. 그 다음에 A로 된 거 먼저 다 써먹어야 돼요. A, B, C A, B, D A로 된 거 다 써먹은 거고 이거다 A, C, D까지 그죠? A 다 써먹고 이제 A 없는 거 B, C, D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4개짜리를 빼야겠죠? 4개 다 교집합한 거 네, 뭐 이렇게 하면 저 합집합이 표현입니다. 합집합을 못 세겠으나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더 와닿게 잘 설명을 해줬어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선언하긴 했는데 어쨌든 제가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내냐면요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그 다음에 뭐 n개짜리로 확장할 수 있는데 그거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포함 배제 원리라고 해요.
그리고 대단한 거니까 그냥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육과정 아니지만. 네. 맞아, 뭐 더하고 빼고 원리예요. 아주 기초적인 원리인데 우리가 배우진 않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또는 아니면 막 합집합 같은 개념이죠. 이런 경우의 수를 셀 때 굉장히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게 다 경우의 수 세는 거하고 경우의 세는 방법이 사실 개수 센다는 게 그런 거예요. 네, 그 얘기까지 좀 썰을 풀어놓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한 개짜리, 그다음 두 개짜리, 잠깐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이거 어떻게 써줘야 되지? 이거 하나, 이거 두 개,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세 개, 이거 세 개,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네 개, 이거 여섯 개, 이거 네 개, 이거 하나. 어디서 많이 붙던 거 아니에요? 이거 뭐라고 하죠? 어디서 보는 거죠? 네, 완전 제곱식. 이게 완전 제곱식, 완전 세제곱식, 완전 네제곱식의 기수예요. 네, 그거하고 지금 설명하는 원리가 사실 똑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걸 파스칼 삼각형이라고 하죠. 그 경우의 수의 아주 기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면 네. A 그러면 저기가 헷갈리고 있구나. XY를 하면 X 더하기 Y를 4번 곱한 거지. 거기에서 4차항 4차 X 4차항이 한 번 나와요. 그게 이거라고 생각했죠. 그 다음에 X 3개 Y 하나, 그러니까 X 세제곱 Y 이게 4번 나와요. 4번 Y가 하나 뽑히는 게. 그 다음에 X 2번에 Y 2번 뽑히는 게 6번 나와요. 다시 근데 이거는 이해하는 사람이야 뭐 그냥 확 이해하겠지만 또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괜히 어려운 얘기 될 것 같아서 이 정도만 얘기하고, 근데 그냥 경우의 수 얘기입니다. 네, 제가 시험 전에 언제 한 번쯤은 네, 정리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기말고사 전에도 한 번쯤 얘기해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 저는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원소의 개수에 관련된 공식들을 정리하고 있는 와중이었고요. 얘기한 김에 포함 배제 원리 알려주고 싶어서 여기까지 얘기 좀 끌고 오고, 네, 이제 그냥 유형들 비교해 주도록 할게요. 말이 자꾸 길어지네. 지훈이하고 지아는 나중에 영상 보려면 힘들겠네. 그래도 영상 꼼꼼히 봐야지 하나? 네. 영상이 길어도 그죠? 네. 자, 유형 32번을 봅시다. 32번은 이제 여집합과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고, 차집합 원소의 개수만 좀 신경 써서 다룰 수 있으면 됩니다. 그냥 중요한 건 별 수 없지 않게 풀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유형 33번 이제 문장으로 준 거죠. 문장으로 준 거고, 그걸 네 A로 취한해서 볼 수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31, 32 했고 33 할 건데 167번을 보면 네, 수학과 영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A하고 B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수학 숙제를 한 학생이 28명 A 준 거고 그 다음에 영어 숙제를 한 학생이 30명 그럼 B를 준 거고 둘 중 어느 것도 하지 않은 학생 하면은 A도 안 했고 B도 안 한 걸 준 거예요. 그리고니까 그리고 이거 준 거예요. 이걸 준 건데 이거하고 전체 집합 36명을 줬거든요. 이렇게 콤보를 하면 여집합에 의해서 합집합을 알 수가 있게 되죠. 합집합을. 왜냐하면 이것의 정체가 합집합이 여집합이니까. 그죠? 네, 그런 것을 좀 알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세 개를 줬으니까 질문할 수 있는 것은 A 교집합 B일 텐데 보면 이제 두 가지 수를 모두 한 학생 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구조가 뻔합니다. 질문하는 구조가. 그걸 이제 33번과 34번에 걸쳐서 확인하시면 돼요. 앞쪽은 수식으로, 뒤쪽은 문장으로 줬을 뿐이에요. 자, 여기까지 또 별 수 없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문제가 터프가 있어도 굳이 터프를 찾아보면 176번? 176번 봅시다. 얼마나 터프한지. 자, 직업체험, 대학 탐방 이렇게 두 가지 뿐이에요. 그 다음에 31명이 전체 집합이에요. 전체 집합 준 거예요. 그 귀찮아서 애를 계속 N 괄호 안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업체험을 A라고 할게요. 그게 처음에 둘 다 신청한 애가 5명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어느 것도 신청하지 않은 애들. 그러면 네, 그죠, 이거죠. 네, 이게 3명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콤보를 하면은 합집합을 알 수 있다는 그 얘기였어요. 합집합이 31 빼기 3, 28인 걸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직업체험을 신청한 학생 수는 A는 대학 탐방 신청한 학생 수의 2배이다. 그러니까 네, 합집합 말고 교집합 말고 A, B의 관계식 아니까 얼마든지 풀 수 있겠죠. 그죠? 라고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터프 해봤자 별 문제 아닌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유형 35번에서 2개짜리 최초 문제를 내고 마무리합니다. 그 다음에 유형 36번부터는 집합 3개짜리를 하는 거고. 유형 35번을 볼게요. 유형 35번에서 178번 같은 게 단순한 상황이라고 A, B를 따로 줬잖아요. 그죠? 그럼 A, B를 더해서 전체 집합 뺀 게 항상 그 교집합의 최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A, B 중 작은 거 C 온전히 한쪽 집합에 포함되는 거 그게 최대가 된다고요. 구조가 되게 단순해요. 2개짜리 최초에서는. 그럼 이제 179번도 보시면은 소설가 A작품, 소설가 B작품 각각 줬으니까 쉬운 문제예요. 180번도 국어 좋아하는 애들, 사회 좋아하는 애들 각각 줬으니까 쉬운 문제라고요. 네. 최대도 쉽고 최소도 쉽습니다. 자, 뭐 181번도 181번에 이제 헌혈을 희망한 애들, 그 다음에 환경보호활동을 희망하지 않은 애들 좀 거꾸로 말을 줬어요. 그죠? 네. 그만큼 난이도가 올라갔겠지. 하지만 뭐 네, 각각 준 것과 비슷해서 쉬울 겁니다. 어차피 여집합을 준 것은 원래 집합을 아는 게 되게 쉬우니까. 그 다음에 182번 또 이제 강아지, 고양이 따로 줬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것도 풀만 할 거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제 질문을 보통 계속 교집합의 최대치수를 물어봤거든. 근데 이거는 키우지 않는 학생 수. 그러니까 이것의 최대치수 준 거예요. 그냥 한번 같이 관찰합시다. 그러면
182번은 전체 집합 줬어요. 그 다음에 A 줬고요. B 줬어요. 네, 그게 각각 강아지, 고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네, A도 안 키우고 B도 안 키우는 그걸 네, 그것의 최대 치수를 구하고 싶어요. 그것의 최대 치수.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 같은지를 판단해 보세요. 생각한 방식이 제가 생각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A 집합 B의 여집합이거든요. 그러니까 벤다이어그램을 표현하면 이 바깥쪽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교집합에 대해서 질문했었는데,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이 교집합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A, B가 이렇게 겹쳐지면 겹쳐질수록 바깥쪽이 어떻게 되겠어요? 커져요. 그 다음에 이게 작아지면 작아지고 A, B가 점점 이렇게 겹친 게 작아지면 작아지고 바깥쪽이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져요. 와, 커질 때 작아지고 작을 때 커진 게 아니고 커질 때 커지고 작아질 때 작아지네요. 그죠? 신기하게도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네, 흔히 볼 수 있던 그 교집합 문제 이렇게 가보는 거죠. 그래서 네, 교집합의 최대 최소라고 했으면 이거 더해봤자 안 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값이 0이네요. 0. 그죠? 그 다음에 최대값은 한쪽이 포함되니까 6인 거죠. 그죠? 네. 그렇다면 0일 때가 이 바깥쪽이 역시 제일 작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개가 따로 노는 거지.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36에서 12하고 6 더한 걸 빼야 돼요. 그럼 18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겹쳤어. 그러니까 네, A, B 통틀어서 12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에서 11 빼 24가 최대가 되고 제일 클 때 제일 크고 뭐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도 풀 수 있느냐? 자, 전체 36명, A 12명, A 여집합 몇 명이에요? 24개. 네, 24명이죠. B 6명, B 여집합 몇 명이에요? 30명이죠, 그죠? 네, A 여집합과 B 여집합을 주고 A 여집합, B 여집합의 교집합의 최대치수로 모았어요. 그럼 아까 문제 구조가 똑같아요. 그죠? 최소는 더한 것에서 전체 집합을 빼는 거야. 그럼 몇 명이에요? 이거 더해서 36 빼면 18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최대는 24 맞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다 가능하다고요. 어쨌든 근데 여기까지는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잘 풀 수 있게 공부해 두셔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세 개째로 넘어갑시다. 유형 36번. 여기까지 슬쩍 왔습니다. 여기가 부동호였고, 여기는 시로 된 거고, 이게 문자가 된 거고. 자, 184번처럼 그 선호소인 조건이 하나 있으면 그게 포함된 모든 게 공집합이 된다. 이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은 문제 다루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쨌든 세 개짜리는 전체 그 위에 유형 박스 안에 있죠? 공식이 8개의 문자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8개의 구성 요소로 그 중에서 7개를 주고 나머지 하나를 물어보는 건데 그 184번은 7개가 아니고 6개 준 것 같잖아. 근데 사실 7번째는 알 수 있는 거라고.
라는 식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184, 185로 수식으로 물어보고 186부터는 이제 문장으로 물어보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38페이지 뒷페이지 가시면은 전부 다 터프네요. 네. 자, 그리고 유형 37번은 그 세 개짜리를 가지고 네. 부등식 최대치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소의 개수에서 원소의 개수는 뭐 사실 별거 없지 뭐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마지막 이 38, 39 그 두 페이지만 네 확실하게 클리어 해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